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올쇼크의 공포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오른 기름값 때문에 수입이 반토막 날 지경이고, 농업인들은 하우스 난방비가 무서워서 아예 출하를 미루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른 물가에 유가 인상이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확보하지 못해 셧다운을 걱정하고 있고, 석유화학 기업들의 공급 불가항력 도미노까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남아 유람 꽉꽉 채워 다녀오시고 주말도 다 쉬시고 전쟁 발발 열흘이 지난 오늘에야 비상경제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국민은 걱정이 태산인데 대통령은 참 태평스럽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UAE에서 600만 배를 확보했다고 자랑한 게 전부인데, 그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공동 비축 사업과 비상시 우선 구매권에 숟가락만 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엄포를 놓고 겁박을 하는 이재명 전매 특허 정치쇼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 한번 안 하고 정유업계와 주유소를 담합으로 몰더니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최고 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기업 악마화와 가격 찍어 누르기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을 부르고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지금은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이나 서민 에너지 바우처 등 실효적인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축유 방출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올바른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폭발 직전입니다. 벌써부터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기정사실화하고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법률 리스크 앞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 동력은 떨어지고 투자는 대한민국을 떠날 것입니다. 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고 노조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의 부작용을 살피고 올바른 여론을 수렴하여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란 전쟁 사태로 인해서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물가 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곡물도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물류 차질 그리고 운임 상승은 곧바로 식량, 에너지 등의 국내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1,500원을 넘나드는 고환율도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중동 사태 직후인 지금도 달러 인덱스가 2월 27일 97.61에서 3월 5일 99.32까지 상승하면서 달러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물가 상승이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도 문제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원래 국제 유가를 배럴당 62달러를 전제로 해서 경제 성장률 2%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배럴당 15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에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이 동시에 밀려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긴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동 해상교통로의 안전성 확보와 에너지 수송 안정화를 위한 국제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경제, 산업, 에너지 분야 등 관련되는 상임위를 조속히 개최하여 국민적 관심사에 대하여 정부와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현안 질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안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한 유체 이탈 화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인들 마음대로 하지 않았던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사법 파괴 3법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불구하고 죄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는 표현이 아마도 정청래 대표와의 명청대전에서 1인 1표제 실시를 저지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소회인지 혹은 검찰 폐지 이후에 보안 수사권을 존치시키지 못한 데 대한 소회를 밝히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공소취소 선동을 하고 있고 공소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노여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대통령 본인과 정부가 직접 공소취소에 나서면 국민적인 역풍이 우려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홍위병들의 대대적인 선동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간교한 수법을 쓰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적인 항소 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뿐만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에 대한 항소 포기, 그리고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로 엇갈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상고 포기의 배경과 진상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권력자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한 국정조사는 명백한 국회 국정조사권의 오남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일방적인 입법권 남용과 입법 독재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이란 사태가 터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주유소에 줄이 늘어서고 또 유가가 급등하는 거 보면서 우리 경제가 대외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사실은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어제부터는 민간시설, 특히 석유시설에 대한 이제 폭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가 국내로 들어오는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물동량은 0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 정부는 지난 주말까지도 한가하게 민간업자들의 가격 담합만을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민간업자들의 가격 담합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뭔만 하면 갈라치기 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 실력 없음을 가리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습성, 이게 지금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또 통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이런 국제 정세 때문에 생기는 우리 경제 위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 당도
경제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긴급 현안 질의 등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 주식 계좌 불리는 것 외에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기영합적인 SNS 활동 이거 이제 좀 신물이 납니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곁다리를 얘기하니까 주말에도 경제부처 장관들이 주유소 가서 한다는 얘기가 가격 담합 끝까지 뭐 용서하지 않겠다. 가격 담합하면 뭐 패가망신하게 해라. 이런 정도의 수준 낮은 메시지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서민들은 기름값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국제 유가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잇따라 오를 거고 환율 문제도 더 커져서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지금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국제 유가가 벌써 30% 올랐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유가 문제가 아니라 환율, 물가,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복합 위기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가격 담합 운운하면서 초단기 대응으로 임할 문제가 아니라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어떤 약한 고리를 먼저 치고 들어올지 또 이걸 계기로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 구조적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중동 사태가 더 크게 우리 안보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지금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일 동안 허송세월 하다가 오늘 장관 회의 한다고 하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이후에 8개월 동안 주가 부양하고 사법부 때려잡기에 올인해온 이재명 정부가 이런 위기에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국민들이 정말 엄중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란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와 총 6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는 것을 확정했고 국내 보관 중인 200만 배럴에 대해서는 언제든 제공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공치사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묻습니다. 발표하신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약속, 이미 2023년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낸 성과 아니었습니까? 2023년 윤석열 정권 당시 석유 공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400만 배럴 우선 구매 시 MOU가 체결되어 있고 같은 해 12월에는 이미 국내 200만 배럴이 입고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공적을 자신들의 외교 실적인 양 공치사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재명 정권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은 모든 잘못은 전 정권 탓, 기업 탓, 국민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은 훔쳐가는 도둑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를 거짓으로 때운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민노총은 벌써부터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을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7월부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향후 파업에 불참하는 직원들을 우선해고 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젠 노조가 기업의 해고 기준까지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 역시 노동자의 권리이며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지금의 조건으로도 입사하고 싶은 청년을 줄 세운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줄을 서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기업을 압박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강성노조 행태는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강성노조의 완력 정치가 청년들이 취업할 기회를 빼앗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파업하는 노조를 위한 대한민국이 아닌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를 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6.1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라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혐의가 있어도 그냥 무죄, 재판 중이면 재판 중단, 유죄 판결이 났어도 무죄. 이것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입니다.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이용해 사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권력의 죄는 묻지 않고 묻어버리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3 지방선거가 86일 남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가 아닌 국가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법치 수호 선거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저지선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분들께서 집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남은 86일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힘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 막아냅시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지난 주말 죄송합니다. 지난 주말 많은 당원과 시민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단연 폭등한 유가였습니다. 기름값이 무서워 주유소 가는 걸 며칠째 미뤘다는 직장인 분들,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보일러 기름값이 몇백 더 들게 생겼다는 농민분들, 생계형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게 말이 되느냐는 화물차 기사님들. 유가 급등은 일반인에게는 생활비의 문제요, 농민에게는 생산비, 자영업자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민 모두의 주머니에 영향을 주고 특히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당장 보일러를 끄고 전기장판 하나에 잠을 청하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에도 영향이 막대합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물류비에 이어 제조 원가가 오르고 결국 물가가 상승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가 무너집니다. 여기에 환율 폭등으로 수출 기업 피해와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공급망 쇼크가 현실화되면 이른바 경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미 많은 경제 전문가가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2026년 경제 성장률 2.0% 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석유 가격 상한제, 정유사 담합 단속 강화, 그리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랑스럽게 발표한 아랍에미리트 원유 600만 배럴 확보입니다. 그러나 상한제와 단속 강화는 국민 감정에만 어필하는 미봉책이고 원유 600만 배럴은 대한민국 전체 사용량의 이틀치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 국민 불안을 부추기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를 포함한 집권 세력의 각성을 촉구하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거 없는 낙관을 버리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경제 대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진 코스피 5천과 6천 돌파는 국민의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7,000km나 떨어진 먼 나라의 전쟁이 우리의 희망을 한낱 신기루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허약합니다. 특히 에너지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유가 급등에 대한 세 가지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전시에 준하는 긴급조치와 입법으로 서민 기름값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둘째, 국가기관 산업이 멈추지 않도록 에너지 우선 배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유가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체질을 만드는 국가적 에너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에너지 주권을 가져야 합니다. 영토에만 식민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에도, 안보에도, 데이터에도, 식량에도, 그리고 에너지에도 식민지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주권을 스스로 갖지 못하면 주권국의 작은 날개짓에도 대한민국에는 태풍이 휘몰아칩니다. 오늘의 이 슬픈 현실을 교훈 삼아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 정말 태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복귀를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혹독한 시련 중 대표적인 신유박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1801년 정조의 죽음 이후 권력 교체기에 노론 벽파가 남인 시파를 제거하기 위해 천주교를 사학으로 몰아 잔혹하게 숙청을 감행한 사건이 신유박해입니다. 천주교 신자와 누명을 쓴 자 등 약 300여 명이 처형되었고 400여 명이 유배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남인 계열과 정조 재임 시의 세력을 정리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역사는 똑같지는 않지만 늘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그때도 배신자는 있었고 서슬퍼런 권력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배신자 중 대표격으로 앞장서서 교회 파괴를 주도한 한영익이란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한영익은 1795년 을묘 박해 때 중국인 주문모 신부의 입국 사실을 관아에 고발하며 조선 천주교회의 붕괴를 앞장서서 시작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의 배신은 신유박해 당시 대대적인 탄압이 일어나는 정치적,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배신의 대가로 사형은 면했으나 방축 외도 처분을 받아 도성에서 쫓겨났습니다. 유교적 의리를 중시하던 당시 사회에서 동료를 팔아넘긴 자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고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여 자손들까지 관직길이 막히는 사회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조선 최고 실학 사상가 정약용 집안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사형, 둘째 형 정약전과 정약용은 유배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지를 추궁받는 신유박해의 살벌한 공문장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어찌 감히 위로 임금을 속일 수 있으며 아래로 형을 증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은 그 당시 순교한 친형 정약종을 말합니다. 그 뜻은 내가 살기 위해 임금에게 거짓을 고해 충성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목숨을 부지하고자 형을 배신하여 천륜을 어기지도 않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정약용이 평생을 지키고자 했던 정직과 의리를 상징합니다. 훗날 그가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디며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수많은 저서를 남길 수 있었던 정신적 뿌리 역시 이러한 강직함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을 몰아붙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가혹합니다. 이미 몇 차례
반복해서 얘기했음에도 똑같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배신자가 오히려 기세등등합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그 당시 그 심정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중얼거릴 것 같습니다. 어찌 국민의 마음을 살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정성껏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을 아끼고 염려하시는 당원들의 마음 또한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을 이끌고 계신 대부분의 동지들이 제 심정과 같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불법 화합 조장과 노노 갈등, 노사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듯 최근 삼성전자 노조 투쟁본부의 행태는 충격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노조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파업 및 참여 직원의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신고센터를 운영해 회사 측에 협조적인 동료를 신고하면 포상을 하고 신고된 직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료를 서로 감시하게 하고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보복을 가하는 것은 폭력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노동권의 보호라는 취지가 노동자 간 갈등과 압박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해고 협박 사태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압박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지시하기 바랍니다. 향후 노란봉투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 갈등과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가 산업 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이른바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재개정을 촉구합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부 대응은 여전히 단편적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는 휘발유 가격을 올리지 마라, 담합을 단속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 수출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제 대응입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질수록 유가와 물류 비용이 함께 상승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물가와 민생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시장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코스피가 오르면 정부 덕이고 급락하면 전쟁 탓이라는 식의 태도는 결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급격한 주가 변동성에 대비한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는 냉정한 상인식 위에서 에너지, 물가, 금융시장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이제는 김철규 라이오스 스튜디오 공동 창업자입니다. 1998년생이고 한동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IT 서비스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기술로 해결하려는
스타트업 창업가입니다. 다음으로 다음 이제는 1991년 오승현님입니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소상공인이자 한국관광공사 관광둘의 PD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년간 직접 가게를 운영하며 골목 상권의 현실을 몸으로 겪은 민생형 현장 전문가 오승현님을 영입합니다. 다음으로 강아라님입니다. 강단 스튜디오 대표이사이고 1989년생으로 AI 콘텐츠 기업을 이끌며 기술을 시민의 삶에 연결하는 실용적 혁신가 강아라님을 영입합니다. 다음으로 최지혜님을 영입합니다. 2001년생이고 현재 지예수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최지혜님은 동덕여대 캠퍼스 갈등 속에서도 진보 운동권 그리고 일방적인 진보 운동권의 모습에 맞서서 화합과 질서를 선택했던 청년 리더입니다. 다음으로 고재현님입니다. 현재 팀앤 모빌리티 자율주행 담당 총괄이고 앞으로 자율주행 정책과 교통 정책을 이끌어갈 정책형 고급 인재입니다. 다음으로 박동희 대한민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사무국장입니다. 1985년생으로 건설 현장과 대도시 행정을 모두 경험한 실무형 행정 전문가입니다. 다음으로 윤상훈 롯데그룹 홍보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해외 판권까지 수출된 작가이자 기업 홍보 전문가로 도시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전략가 윤상훈님을 영입합니다. 다음으로 박윤경님입니다. 박윤경님은 20년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셨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한 방송인 출신입니다. 앞으로 정책과 민생을 연결하는 소통형 인재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태은님입니다. 현재 성남미술관 큐레이터이며 AI 콘텐츠 전문가입니다. 1991년생으로 문화와 AI 기술을 결합한 융합형 문화기술 인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내부 성장 인재입니다. 그동안 인재 영입이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모시는 그런 모습으로만 비춰와서 국민의힘과 수십 년 동안 고생해온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적다라는 목소리도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서 내부 성장 인재들을 처음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오늘 네 분을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첫 번째, 이철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좌관입니다. 1978년생으로 현재 글로벌 컨설팅 기업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안재태님을 소개합니다. 1981년생으로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인턴에서 보좌관까지 20년간 국회를 지켜온 입법 현장의 실무형 인재입니다. 세 번째, 김민태님입니다. 1991년생으로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고향 아산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젊은 정치인 김민태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인복님입니다. 1990년생으로 국회와 충남 도정에서 정책 경험을 쌓아온 청년 정치 실무가입니다. 네,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의 새 식구가 된 16명의 청년 인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화려한 간판보다 실천으로,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온 청년들입니다. 교육, 법률, 문화, 언론 등 각자의 무대는 달랐지만 하나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멋진 성과를 만들어온 믿음직한 인재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당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과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라는 새 무대에서 더 멋진 활약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당이 여러분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현장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하고도 정권을 빼앗기고 힘없는 야당의 처지가 된 이유는 바로 현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정책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장과 우리 당의 정책 사이에 괴리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우리 청년들, 우리 국민들과 살을 부대껴야 합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당을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정책 정당으로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고 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 당의 진심이 국민께 닿도록 할 것입니다. 그 맨 앞에 오늘 영입한 청년 인재 여러분이 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해결책을 제시할 때 그것이 바로 승리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이기는 변화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실력과 지혜를 마음껏 발휘해서 우리 당이 새롭게 일어서고 지역이 새롭게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힘찬 동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청년 인재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겠습니다. 모두 힘을 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환영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오늘 영입된 인재 여러분들 면면을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가 밝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꽃길을 약속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재분들에게 꽃길 대신에 기회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인재를 영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 함께하면서 육성해 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인재 영입 관련해 가지고 축하의 말씀만 드렸으면 좋겠는데 작금의 이 정치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오늘 정치 상황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꾼다는 것, 그 발상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공소 취소 거래설,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꼭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일부 여당 친명 인사들이 나서서 찌라시 수준의 음모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설이 국민들께는 매우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정권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소 취소 빌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음모론이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소 취소 음모론을 건절하고 싶다면 공소 취소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소 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영입된 인재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공소 취소에 목매고 있을 때 국민의힘은 오늘 영입되신 인재 여러분들을 필두로 해서 국민과 민생을 위한 지역 발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배가 고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전국 팔도에 수많은 인재들이 더 많이 당에 영입되기를 기대합니다. 인재들이 더 많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뛰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입 인재 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5분의 영입 인재께서 대표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고재현 영입 인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재현입니다. 저는 SK와 티맵에서 모빌리티와 AI 전문가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연구를 해오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연구할 때 저희 2,600만 가량 되는 티맵 유저들은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요구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우리 당에 요구하는 정치적, 철학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당이 그것을 그 요구에 맞춰서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그것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본당인 국민의힘에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미력 하나마 미래를 연구하고 기획하고 정책을 수립했던 제 전문성을 발휘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하는데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승연 영입인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살면서 이렇게 많은 카메라가 처음이라 조금 긴장돼서 정리를 좀 해와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2차 영입인재 오승연입니다. 주변에서 당이 어려운 시기에 인재 영입이 된 거 아니냐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수정당은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낸 DNA가 있는 정당이라고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끄셨던 천막 당사입니다. 당의 변화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84일 동안 천막 당사를 사용하시며 급진적인 모험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면 안정 세력이 견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덕분에 보수는 기적적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방선거를 84일 앞둔 날입니다. 20년 전 보수가 급진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국민의힘은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이기는 보수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단결할 때 가능했습니다. 반면 패배한 보수는 내부 갈등이 드러나며 단합이 깨지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때 발생했습니다. 보수의 본질은
질서와 책임, 자유와 공정이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시대에 맞게 구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며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84일의 기적, 우리 모두가 하나로 일치 단결한다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영입 인재로서 필요한 자리에서 끝까지 쓰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범석 영입 인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영입인재 이범석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길이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전대업 의장으로 활동하며 국민연금, 정년연장, 예타면제 같은 우리 사회에 미래가 걸린 문제들을 마주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본 것은 청년들의 불안함이었고 동시에 정치가 해결해주기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유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미래 세대의 삶을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시민사회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를 지켜보는 또래 청년들에게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든든한 교두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지혜 영입인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지혜입니다. 먼저 크고 묵직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동덕여대 출신입니다. 2024년 당시 갈등의 현장에서 혼란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의 출신은 편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이념이 교육 현장과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을 보며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폭력 시위에 반대하는 편에 섰습니다. 돌아온 건 침묵하는 다수의 방임과 묵살이었습니다. 더욱이 책임감 없이 혼란을 부추기는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 분노하면서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최전선을 지키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식과 책임의 가치를 지키며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20대 그저 여자아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저 그런 용기로 다수에 맞서는 용기를 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는 걱정보다 지방선거의 승리를 먼저 고민하겠습니다. 국민의 편 국민의힘 최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은 영입인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인재영입 김태은입니다. 저는 미술관에서 예술의 가치를 전하는 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 직접 AI를 공부하고 콘텐츠 제작과 학술 연구를 병행해 왔습니다. 제가 인재 영입을 지원한 이유는 어떠한 거창한 포부가 아니라 현장에서 마주한 단 하나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기계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앞에 AI는 단순한 과학기술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문명사적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기존의 방식과 문법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변화를 기술의 진보로만 본다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화와 교육의 확장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의 부흥은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나 AI를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AI 리터러시가 보편화될 때 우리 콘텐츠 시장의 저변은 비로소 넓어질 것입니다. AI 활용 능력이 새로운 계급이 되지 않도록 공정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그것이 그 시작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인재들의 경험과 당의 거대한 비전이 만난다면 대한민국의 승리와 발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 이곳에 내딛는 첫 걸음이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 지역발전 영입인재 환영식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국민의힘의 새로운 가족이 되신 영입인재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그간 당내 여러 논란에 대해서 107명 전원 명의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107명 전원의 명의이고 그 결의문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자리에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문, 우리 107명의 고민이 담겨 있는 여러 논의를 통해서 107명의 의견을 담아낸 그 결의문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그 결의문을 존중하고 그 결의문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제 입장도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날 의총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협의들을 했고 지도부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의총을 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던 것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어떤 절차들을 거쳤는지 그것들을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 또한 저는 그것이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 107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밝힌 입장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결의문을 바탕으로 그 결의문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은 계속된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결의문을 우리의 입장에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결과로 보여드릴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의문에 담기지 못했지만 여러 다른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당 대표로서 어느 부분에서 얼만큼 수용하고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당 대표로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월요일 날 여러 논의 끝에 의총을 열고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우리 내부의 갈등을 끝내고 지방선거 승리를 해야 된다는 107명 의원님들의 마음과 우리 당원들의 마음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담겨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의문에 대해서 결의문의 내용에 대해서 의총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간의 여러 논의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떤 논란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의문에 담긴 내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의원님과 저를 포함해서 107명이 보여준 그 진심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 결국 진실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그리고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미 법원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즉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해온 김어준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김어준 TV의 문을 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합니다.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건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핵심 자산이 한반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수수단 억제력 운운하며 대놓고 핵 위협을 하고 연일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략순항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이를 막는 데 필수적인 페이트리어트 포대와 사드 시스템은 줄줄이 중동으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는 하지만 관찰할 수 없다면서 외교 안보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안한데 대통령은 어쩌라고요만 외치는 꼴입니다. 결국 이 정권의 자업자득입니다. 미국이 반대하는데도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밀어붙이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면서 끊임없이 한미 동맹을 흔들어댄 결과입니다. 야당일 때는 전자파에 튀긴다며 사드 오는 걸 막더니 이제는 사드 반출을 수수방관하면서 안보 불안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은 필연코 경제 위기로 이어집니다. 안보가 불안한 나라에 투자할 자본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노란봉투법 때문에 골치 아픈 글로벌 기업들이 안보까지 불안하면 언제든 대한민국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의 불신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에 기반한 안보 태세를 확실히 다지기 바랍니다. 당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뛸 때입니다.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위해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윤리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 취소 문제나 여러 가지 여당의 실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내 인사들이
우리 당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 투쟁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언행 한마디 한마디는 그것이 당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것이 더 큰 무게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따라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대여 투쟁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들께 알리는데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당대표님의 발언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한 지금 심각한 문제가 검찰의 수사권 문제와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 취소가 서로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변동폭이 50달러에 이를 정도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중동 분쟁은 우리 민생 경제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발 저가 공세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료 수급 차질 때문에 여천 NCC가 공급 불가 항력을 선언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심각한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원료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면 정유, 화학, 플라스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더라도 원유와 나프타 수급 불안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빠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강행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기업 부담이 커져서 어렵게 진행 중인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이 판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향방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유 수급 전략과 산업 안정 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호송작전 수립 등 해상 물류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주특기인 재정 살포만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협과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만을 위한 20조 몰아주기 전략으로 6.3 지방선거에 임할 태세인 듯 보이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전국의 고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행정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의 즉각 처리를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주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 전북, 제주, 부산 등 4대 특별법의 3월 임시회의 내 신속한 원샷 처리를 제안합니다. 강원 특별법 개정, 전북 특별법 개정, 제주 특별법 개정, 그리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이 4대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가칭 국회 행정개편 특위를 구성하여 대전 충남 통합, 부울경 통합, 충청북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추진 및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갈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 3대 제안에 조속한 응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기조는 간단 명료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신속한 통합을 요구하는 대구 경북은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대전 충남 그리고 부울경은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이 되어야지 지역 갈라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전남 광주특별시나 향후 통합될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부울경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통합법이 통과되는 시점의 차이가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차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원, 전북, 제주, 충북 등 행정 통합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이 소외되거나 역차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지역에 전남 광주 특별시에 준하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작년부터 법사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던 여권의 표리부동한 행동들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전략이었구나.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던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였던 것이었구나라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민주당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만 해도 물불 가리지 않고 검찰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호소를 해도 검찰에는 어떤 것도 남겨둘 수 없다면서 완전히 검찰의 토양을 불태우려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또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야 이거는 너무하는 것이니 일부 검찰의 권한을 남겨두자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을 할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작년에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가 있었을 텐데 야당이 주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이렇게 태도 변화가 있을까?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의문의 실마리가 묘한 곳에서 해소가 됐습니다. 이런 거죠. MBC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던 장모 기자가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최고위 인사가 고위 검사들을 상대로 대통령을 공소 취소해주면 검찰을 완전히 죽이지는 않겠다. 검찰에게 일부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겠다라는 이른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김어준 방송을 믿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자가 그래도 제도권에서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한 사람이고 제 느낌, 저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분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뭐 완전히 소설을 써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한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지금 검찰이 올해 10월이면 사라집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 마지막으로 쓸모있는 대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소 취소를 해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검찰이 사라지면 공소 취소를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검찰을 잘 회유해서 나를 공소 취소해주고 검찰은 일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는 딜을 한다. 굉장히 그럴듯한 가설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미친 짓이라고 하는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어서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그저 상상 속의 생각은 아닌 거죠. 또 한 가지, 정성호 법무장관을 그럼 왜 법무장관에 지명했을까? 정성호 장관은 굉장히 합리적인 인상을 주는 여권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이 되기 전에 한 모임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발언을 가장 먼저 꺼낸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김어준 방송에서 폭로된 이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큰 그림이 여권 내 분란에 휩싸이면서 공개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검찰의 마지막 쓰임새가 거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검찰에 요청드립니다. 이거 해주시면요, 여러분들 바로 토사구팽 당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호의는 공소 취소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줄 거라고 제안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해주시면요, 바로 토사구팽 된다는 사실을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대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거는 엄청난 권력 비리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반드시 특검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재편하려고 한 사상 최악의 거래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반드시 특검해야 하고 그 특검 결과에 따라서는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서 여권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적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가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대한민국 좌파 세력의 빅파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검찰 간의 거래 의혹이 터졌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준비된 영상 국민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입니다.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그럼 검사를 그럼 문자를 보냈다고요? 전달 방법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따로? 그래서 그 답을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이런 뜻을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뭐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절차가 대통령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 그렇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뭐 한두 명한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소문이 퍼지고 있을 겁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그렇죠.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입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그 검사를 그럼 문자를 보냈다고요?
전달 방법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따로? 그래서 그 답을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이런 뜻을 또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뭐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절차가 대통령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 그렇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뭐 한두 명한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소문이 퍼지고 있을 겁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의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 무죄겠습니까? 이재명과 검찰 간의 공소 취소 거래 의혹 특검합시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을 때에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라도 지키려고 그렇게 대장동 항소 포기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 유지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명확하게 특정이 되고 거기에 최측근이라는 사실까지 덧붙이고 그 최측근이라고 우리가 예상되는 그 분이 그동안 쭉 해왔던 발언을 보면 저는 저 기자가 말한 것은 충분히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특검해야 합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극적인 경기 끝에 이변을 만들어내며 8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주장인 이정후 선수를 비롯해 연일 엄청난 활약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는 문보경 선수, 대표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베테랑 유현진 선수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투지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급 성과로 세계 무대에서 선전하고 있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 동계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께도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 여자 선수로는 역대 최초로 동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 2개의 은메달을 획득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바이애슬론 김윤지 선수, 경기 중 충돌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 패럴림픽 스노우보드 사상 첫 메달을 따낸 이재혁 선수, 완벽한 합으로 16년 만의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건 팀 200% 휠체어 컬링 믹스 더블 이용석, 백혜진 선수를 비롯해 우리 선수들이 보여주는 도전과 투지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달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께서 더욱 좋은 환경에서 기량을 닦아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각종 지원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요즘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지 생각하면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어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가 대통령의 뜻이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는 주장까지 공개됐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세부 의제를 두고 사실상 거래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왜 이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잡음이 발생하고 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 논의의 중심에 항상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 함께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 역시 수십 년 동안 미뤄온 국가적 과제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 등 다양한 정치개혁 의제를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논의마저도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역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문제, 민주당 장기 독재의 욕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우리나라 사법, 정치 발전에 큰 재앙이자 불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매우 단순한 해결책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논란을 단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인은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공소 취소될 일도 없다고, 임기가 끝난 뒤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당당하게 수사받고 처벌받겠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면 지금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의혹과 논쟁이 상당 부분이 정리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국민 앞에 속 시원하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 그토록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검찰 조직 안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수사관도 직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법개혁의 정당성과 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안에 떳떳하고 자신이 있다면 국민 앞에 정면으로 토론하면 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라는 파격적인 공개 토론을 통해 사법개혁 문제를 국민 앞에 직접 논의했습니다. 때로는 체면을 구기기도 하고 격렬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제안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요즘 타운홀 미팅, 열린 국무회의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국을 돌며 타운홀 미팅을 하듯 검찰, 사법부 구성원들과 공개 토론을 하십시오.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비판을 듣고 오해와 논란에 대해 직접 답하십시오. 숨지 말고 쉬운 길을 돌아가지 말고 떳떳하게 국민 앞에 서십시오. 연임할 일 없다. 공소 취소될 일 없다. 임기가 끝난 뒤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당당하게 수사받고 처벌받겠다. 간단한 답으로 혼란스러운 전국을 정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해괴망측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법을 잘 만들고 지켜야 할 입법부 국회의원 104명이 가담한 공소 취소 모임에 이어 공소 취소 거래라는 추악한 범죄 행위가 공개되었습니다. 범죄 카르텔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2004년 총선으로 입법부를 점령한 민주당에 의해 2025년 행정부를 접수한 이재명 정부에 의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에 의해 장악되어진 사법부, 또 양심을 내던지며 스스로 굴복한 일부 법조인에 의해 국가 붕괴로 가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상적이었던 나라가 비정상적인 나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수치심이 실종된 입법, 행정, 사법의 종사자들, 속수무책, 무기력한 견제 세력, 황당한 권력의 횡포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이 합쳐져서 국가 시스템이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파괴 행위를 우리 사회가 막아내지 못하고 계속 진행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끔찍한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 우리의 손자, 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검해야 합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공소 취소 거래에 대해서 느껴지는 바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인데요. 제가 남양주시장 재직 시절에 당원 300명 모집한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해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의정부 지법의 이모 판사에 의해서. 근데 그 사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지엽적이고 그 과거에 지나간 일이지만 그런 정도의 그 사법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 공소 취소 거래라는 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겠다며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고 국제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라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운송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이 경제위기 대응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추경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습니다. 추경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추경만 편성하면 지금의 경제적 고통이 해결될 것처럼 접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동시에 키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지원이 실제로 필요할지, 그리고 만약 추경이 편성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와 어떤 내용이 적절할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추경 편성부터 운운하지 말고 에너지 수급 안정, 물가 관리, 환율 대응, 금융시장 안정, 취약계층 보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제 대책 마련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즉시 시행 가능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촉구합니다. 유류세의 법정 세율을 낮추고 탄력 세율을 활용해 유류세를 최대 30%까지 인하하면 리터당 248원 이상의 유가 인하 효과를 즉각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